시작했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1번. 이쪽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리액트 이어서 할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리액트 실습하기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설치 및 프로젝트 구성부터 해서 이제 간단한 기본 훅 기능까지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HTML이나 뭐 JSP나 모든 프로그램 그 웹페이지에서 react.js를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ode.js를 깔고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게 이제 리액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일단 리액트를 깔기 위해서 Node.js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Node.js에 대한 링크를 같이 첨부를 해놨고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Node.js를 깔고 그다음에 설치하게 된 다음에 Node.js가 잘 깔려 있는지 터미널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터미널에서 뭐 얘가 아닌가 보다. 얘랑 노드 이거였나? 이렇게 해서 노드랑 npm이 제대로 설치된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시 npx로 되어 있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제 실습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잠시만요. 그 npm으로 되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리액트 프로젝트를 좀 더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프로젝트를 이미 하나 구성해 놨는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구성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브로타 해서 이런 식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생성부터 그 프로젝트 만드는 것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해주거든요. 보시면 이 런이 돌아가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이어가면서 구성할 텐데 이렇게 인텔리제이는 편안하게 그 프로젝트 기초 그 프로젝트 구성 자체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시 npx 명령어나 혹은 npm 명령어를 통해서 터미널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호스트 넘버링이 3000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터디고 얘가 지금 다 벌써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프로젝트 구성은 뭐 퍼블릭에 있는 이 인덱스 HTML 그리고 인덱스 JS 등이 읽혀서 기본적인 화면이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질문이요? 질문이 실행되는 것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리액트로 구성된 이 기본 프로젝트 구성이 완성이 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필요하시면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포트는 기본적으로 이 리액트에서 잡아준 게 3000번이어서 얘도 아마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보통 네, 그 VS 코드 쓰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인텔 그 용준님은 인텔리제이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VS 코드를 써보셨다면 네. 혹시 어떤 그 차이점이 있나 혹시? VS 코드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나서 이제 터미널을 열고 직접적으로 명령어를 쳐서 지금 시스팍이 제가 자료로 준비해 왔던 이 명령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를 직접 쳐줘야 되는 건데,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나 이거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제시만 해주면은 알아서 명령어가 돌아가서 프로젝트 생성까지 완료를 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성이 돼서 이제 이 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VS 코드에서는 그 터미널에서 명령을 통해서 얘 실행해 npm 명령을 통해서 npm 스타트를 통해서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이제 프로그램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정말 개발자한테 편한 도구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겸, 저도 몰랐어요. 그 VS 코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VS 코드로 공부를 했었는데, 인텔리제이로 한번 해볼까 요번에 하브루트 하면서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에 할 이 설치하는 과정 자체가 딸깍딸깍 두 번으로 이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이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자. 이게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가 6만 몇 번까지 되더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트 번호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그 사용하지 않는 포트 번호로 해서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한번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가 설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포트를 바꿔볼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덱스 HTML 안에 이제 읽히면서 인덱스 HTML에서 이제 제시되어 있던 이 인덱스 JS를 읽음으로써 이 div의 루트라는 아이디로 설정된 이 i에 이 JS에 되어 있는 이 앱 컴포넌트를 렌더 시켜서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앱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앱 같은 경우에는 div, 이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전 하브루트 때 설명드린 것처럼 컴포넌트 내에서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네임으로 이제 클래스 명을 만들고요. 그래서 클래스로 앱이라는 클래스로 사용했고, div 안에 헤더 태그가 들어있고, 클래스는 앱 헤더, 그리고 이미지 로고를 갖고 오고 있고, 이미지 로그나 뭐 명칭 이렇게 돌아가서 해당 이 화면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헬로, 어, 월, 맞나? 월드, 월, 잠깐만.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요. 예? WYD, 맞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따로 재시작되지 않고 그냥 저장하는 것만으로 이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나와버리고 화면 페이지도 바뀌어버립니다. 순간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내용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 때 파일 앞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파일이 index.js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인식이 되지만 이런 그 기본 설정 파일이 아닌 일반 컴포넌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앞자가 대문자로 되어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것처럼 헬로 월드 안에서 이제 변수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지금 헬로우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예시문에서 이제 헬로 컴포넌트를 읽어오는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거 전에 그냥 변수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임을 사용해오고 여기에 네임을 갖고 오게 되면은 앱에서는 제 킴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헬로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오고 이제 헬로라는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바로 에러가 떨어져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갖고 오게 되면은 네임을 가져갈 거고 대신 임포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먼저 파일부터 만들까요? JS 파일 앞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헬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복붙 좀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받아오는 변수 안에 이 앱에서 불러온 이것들이 이제 변수명들이거든요. 앞쪽에 내 변수명은 뭐로 해서 뭐를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헬로에서 변수명을 받은 네임이라는 아이를 넣을 거고 얘는 제가 그 자식 컴포넌트 안에서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해서 네 이런 div 안에 h1에 인사와 개발세발이라는 변수와 부모 컴포넌트에서 상속받은 이제 속성을 갖고 와서 출력할 수 있게끔 했고요. 같은 경우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잘못됐지? div 안에 앱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div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헬로 월드와 제가 자식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던 하이 개발 세발 그리고 킴 해서 부모한테 상속받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리액트의 규칙입니다. 하나의 태그 안에 감싸져 있어야 표출이 됩니다. 이 하나의 뭉땡이로 하나로 묶어줘야지 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div를 묶게 되면은 얘가 출력이 안 돼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div도 묶어서 출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이제 얘가 지금은 이름이지만 이 받은 변수가 혹은 숫자라고 할 때 이 숫자를 과연 바꿀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바뀌죠. 이 잘 받은 그 변수 값을 받아지지만 얘가 받았을 때 부모한테 영향은 끼치지 않아요. 원래 받았던 얘 네임에다 둘 더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펑션이 오브젝트 네임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놓고 오브젝트 네임만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얘는 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한테 상속받은 아이기 때문에 얘를 정의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한 아이는 넷으로 변수를 해도 똑같겠죠? 네. 그래서 리액트만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상태와 속성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 돼서 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에러가 안 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자식 컴포넌트가 부모 컴포넌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하기 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div 태그로 감싼다고 하셨는데, 네. 그 비어있는 태그도 쓰잖아요. 네. 그거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태그라고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태그 말씀이신가요? 아, 이런 태그요. 이런 것도 사용하나요? 네, 사용합니다. 몰랐습니다. 리액터에서 이런 것도 사용하는구나. 몰랐어요.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완전 생으로 지금 리액트를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실사용 사례를 모르고 있었네요. 인태그? 저도 사고 났는데요. 이거 혹시 아시고 질문하신 건가요? 그냥 잘 이게 헷갈려가지고 쓰긴 쓰는데 그걸 왜 쓰는지. 그러면은 이거는 질문으로 남겨주시면은 네네. 제가 확실하게 공부해서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확실하게 공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빔 태그는 리액트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리액트 트래그먼트요? 프래그먼트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뭐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하게 될 거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이제 변수를 이제 부모 상태랑 이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해당 변수를 자식 컴포넌트가 이제 부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out count set use state, 이게 영어로 할까요? 이게 훅, 리액트의 훅이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훅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훅이라고 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훅 인투, 연동하다라는 명칭에서 그 표현에서 출발을 해서 리액트를 사용함에 상태를 연동할 때 있어 기본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칭이 이 연동하다라는 명칭을 따와서 훅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훅들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기본 이런 리액트 API 참고서, 이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기본 기능에 대한 이제 가이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훅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use state 정도로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 링크도 제가 이쪽 링크에 걸어 놨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식 컴포넌트, 부모 컴포넌트가 이제 이 use state를 통해서 변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직접적으로 밑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써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엔 H2로 가죠. 그래서 뭐 카운트 이렇게 되고, 이제 네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운트로 해서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셋 카운트로 들어가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변수 카운트 셋 해서 카운트에 플러스 1을 해라 라는 이제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로라는 자식 컴포넌트에 이 변수들 set use state로 선언한 이 변수를 이제 상태로서, 아니, 속성으로서 이제 두 개를 또 내려주게 된 거죠. 그럼 hello.js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아까 이 명칭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H2로 갔을 때 자식 카운트 해서 오브젝트 점 카운트로 받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 온클릭 오브젝트에 setCount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setCount로 날라온 함수를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이 된 아이가 뭐가 잘못됐을까? 펑션으로 넣어야 되는구나. 왜 펑션으로 넣어야 되네요. 그랬으면 버튼이 생겼고 이 기본적으로 카운트로 이 유저 스테이트를 선언할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초기 설정 값이에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물이 이 카운트란 값이 0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기 설정된 이 앞에 오는 이 변수명, 얘네들은 명칭은 다 본인이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컨스트 앞에 있는 아이는 이 변수명, 그리고 이 두 번째 변수명에는 변수를 세팅할 수 있는 아이의 명칭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용법은 변수 세팅명에 가로 열고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변수의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게 펑션을 설정을 했고 이 펑션이 이 카운터의 값을 카운터에 1을 더한 값으로 이제 이 함수로서 얘를 그 속성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카운트가 무조건 1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1이 올라가고 자식 컴포넌트 안에 있는 변수뿐만 아니라 부모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 카운트란 값 자체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제 컴포넌트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선언한 아이랑 다르게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모 컴포넌트에서 내려준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이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훅의 기본이 되는 훅이고요. 이 다양한 훅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지식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제 리액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예진님한테 또 다른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리액트를 설명하고 싶어서 정말 자바스크립트 초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리액트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았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